반갑습니다. 태설입니다. 사주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사주가 중요해요? 관상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해요? 개운법으로 팔자를 고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그러면 당신은 잘 될 운명이라는 게 맞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그냥 뭐냐면 이게 굉장히 그 사주 공부나 이 명리학자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사주면 같냐? 아니에요. 달라요. 환경,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풍수도 있어요. 풍수 빠뜨렸네. 풍수도 중요하고 사주는요. 실제로 사주의 균형이 강하다 약하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30%에서 40% 정도밖에 비율이 차지가 안 돼요. 실제로 60% 이상은요, 환경과 선택, 관상, 이름, 풍수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주를 볼 때, 그러면은 명리학에서는 태풍이 옵니다. 절기학이잖아요.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계절 운행만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이거는요. 태풍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사주 몰라. 태풍이 옵니다 모르죠?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감각이 있어요. 동물적인. 그래서 뭔가가 좀 뭐가 오는 것 같아. 느낌적인 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평소에 개운법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내가 사주를 알아. 나 사주 알아. 상담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상담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태풍이 온다는 거는 아는데 이게 나가야 될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몰라요. 나가서 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될지 뭐 그 정도 태풍이겠어? 잘 모릅니다. 근데 상담을 한 사람들은 이번 태풍은 홍수가 나니까 그냥 집에 있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장벽을 세워놓고 집에서 며칠 동안 TV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쉬세요. 그러다 보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밖에 창문 밖에 물에 잠긴 사람들을 보고 어떡하냐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하세요. 이게 이제 상담을 하는 케이스인 거예요. 상담을 안 하는 케이스들은 GPT를 합니다. GPT. 이 GPT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하는데요. 잘 봐요. 얘가 똑똑하긴 한데 생년월일 시간만 넣으면 안 돼요. 한자로 넣어야 됩니다. 꿀팁이죠. 한자를 넣어야 되고 대운도 한자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GPT로 사주를 보려고 하신다면은 내가 제 대략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식신이 뭔지, 재성이 뭔지 이 용어와 운을 공부를 한 사람들만 GPT로 물어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GPT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명리학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얘가 갑자기 식신이라고 해요. 야, 그거 식신 아니잖아. 재성이잖아. 그러면 GPT가 뭐라고 하냐면 맞아. 미안. 재성이 맞아. 재성이지.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 기하이기 때문에 계절의 운행만 알려주는 방향에서 내가 근데 나갈지 집에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 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잘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맹신하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되게 힘든 운이 오고 이때 운이 좀 안 좋습니다 라고 알고는 있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것은 개운법이 있다. 여름에 더우면 산에 계곡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운이 안 좋을 때는요. 그냥 쉬세요. 쉬어라. 쉬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안 좋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할 수는 있죠. 개운법으로.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운의 교차 시점이 딱 오게 되면은 성공을 하는 거지. 내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요 성공을 못 해요. 이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운이 좋다고 하는데 왜 저는 왜 없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개운법으로 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냐?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기도나 명당이나 그리고 내 관상을 바꾼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풍수적인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확실히 있는 거죠. 그 이유 자체는 이 운명과 나는 숙명론적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계속 변하고 나라는 자아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재밌게 본 영화는 박하사탕인데 환경에 사람들이 지배가 많이 됩니다. 부모의 환경,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하게 지배가 되는지. 박하사탕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부분, 나 돌아갈래. 불교적으로 말하면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절규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반항하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환경이 더 중요하고 관상과 이름과 분수와 선택에 따라서 내 환경의 운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신은 잘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일로 분다 그러면 운이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운이 안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끝없이 나가야 되느냐? 잠깐 멈추느냐? 섬에 가서 잠깐 쉬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다시 정비하고 교체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유배간다 그러죠. 유배가고 생각을 바꾸면서 좀 더 상승하는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 개운법으로 내 팔자를 고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5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악연이에요. 귀인을 만나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악연을 안 만나고 피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옛날에 이렇게 구덩이 위에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숲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인들이 졌던 이유가 이런 땅굴에서 졌는데 체구도 크고 이 악연이 약간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일로 가야 되는데 악연이 오면 빠져서 좋은 운 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연만 잘 구별을 하셔야지 내가 좋은 운에서도 계속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가장 무섭고 사람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지만 내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개운법으로 팔자 고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각자 자기 사주마다 다르고 그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랑 상담이나 이걸 잘 아는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나은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마음가짐이나. 그래서 항상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고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내 팔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좋게 될 수 있고 항상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 라고 저는 항상 제가 내세우는 말이고 모든 사람은 잘 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어떻게 개선하고 바꾸느냐에 따라서 정말 되는 일이 진짜 너무 없다, 진짜 미치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당장 이사 가셔야 돼요. 가게 팔아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풍수를 바꿔야 돼요. 쌍둥이여도 왜 사주가 똑같은데 팔자가 다르냐면 불려지는 게 달라요. 형, 아우, 언니. 이거에 따라서 그 단어의 힘이 있어요. 이게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른가? 같은 사주여도 팔자는 다르다. 진짜 그래도 사주에 너무 맹신하시는 숙명론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꿀 수가 있고 이게 100%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